안녕하세요, 랑쌤입니다. 드디어 원서 영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정시 원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이 정시 원서의 경우 진학사라는 모의 예측 서비스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큰 건 사실입니다. 특히 진학사에서 제시하는 칸수가 학생들의 합부를 결정하는 데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진학사의 456 전략이나 567 전략으로 원서를 구성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합격을 보장하지 않고요. 가장 우려되는 점은 진학사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하향 지원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상향 지원을 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오늘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학사라는 것은 모의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의 여론 동향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지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지원자의 생각이 진학사 칸수에 갇혀 있을수록 나도 모르게 하향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학생의 경우는 지방대 의대를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의 경우 모든 원서를 의대 이렇게 쓰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요. 이 학생의 성적을 다군에 이번에 생긴 고려대학교 학부대학에서는 과연 몇 칸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7칸 추가 합격으로 뜨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이 학생은 가나다군을 다 의대로 써도 되는데 7칸으로 추가 합격이 되는 학부대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이 학부대학에 들어온 좋은 성적의 학생들을 보니까 8칸 위에 위치한 학생들도 모든 대학을 가나군을 의대로 쓰고 나머지 다군을 안정이라고 고려대학교 학부대학에 넣어놓은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원서를 쓸 때 누적 백분이 0.1%를 차지하는 의과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과연 다군의 학부대학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학사 7칸의 경우 특히 다군이나 많이 뽑는 학과에서는 실제로 원서를 쓸 때 7칸에 해당하는 대학은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을 컨설턴트들이나 선생님들께 여쭤보면 아니 왜 이렇게 원서 구성을 하지? 라는 말을 들을 게 분명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7칸이 정말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학사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본인의 생각이 엄청난 하향 지원을 가지고 오고 이것이 모든 대학의 입결을 올린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학사에 안정을 찾아 돌아다니는 학생들이 모의 지원을 함에 따라 원래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적대보다 높게 잡혀 있는 것이 특징이고 높게 잡혀 있는 것 때문에 작년에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나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같은 학과들이 펑크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약학대학을 구성하는 친구들이 안정적으로 연고대에 넣는 한 장이 엄청난 하향 지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친구들이 나군 다군에서 메디컬로 빠져나가고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펑크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되면 실제로 3칸, 4칸이어도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생깁니다. 진학사 때문이 아니라 원래 3칸, 4칸이 그 학교에 실질적으로 입결을 결정하는 최저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매년 실질적인 최저선을 보면 한양대학교 가군의 인문계열 학과의 경우는 비슷한 선에서 입결이 결정이 됐고 제가 원서를 썼을 때 2023학년도에는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합격한 학생 당시에 3칸이었고 작년 한양대학교 국문과를 최초합으로 붙은 학생 역시 마지막엔 진학사 3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진학사의 칸수에 갇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향 지원을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꼭 나의 누적 백분위와 내가 지원한 학과의 최저선이 어떤지를 비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번에 많은 학교들이 반영 영역을 바꿨기 때문에 작년 누적 백분위의 최저선이 올해와 맞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한양대와 성균관대도 그렇고 중앙대, 경희대도 작년 최저선과 맞지 않는 누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누적 백분위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누적 백분위는 고속성장 분석기를 보시면 성적을 입력하면 본인의 누백이 나오고 그 말은 그 학교 성적대로 등수를 매겼을 때 내가 몇 등이고 몇 프로냐 이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속성장 분석기에서 이과 분석 셀에서 누적 백분위를 확인하셔야 하고 여기에 0.05에서 0.1 정도를 더한 것이 본인이 위치한 그 대학의 누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반영비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은 작년 최저선의 누백도 고속성장에 있습니다. 그 고속성장에 있는 최저선의 누백과 나의 누백이 어떤지를 비교해서 진학사에서는 3칸, 4칸으로 쓰는데 작년 최저선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러면 무조건 합격하기 때문에 진학사 칸에 쫄지 말고
나의 누백이 어느 정도인지 위치를 잘 정하셔서 그렇게 원서 구성을 하시면 내가 하향 지원이 아닌 적정 지원의 대학으로 합격을 해서 딱 점수 맞춰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최종 업데이트가 되었을 때 진학사가 4칸이나 3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4칸이나 3칸에 쫄고 바꾸지 말고 내 누백이 맞다 싶으면은 진학사 칸수에 연연하지 않고 지원하시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시는 댓글에 답을 쉽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점 정말 죄송하고요. 다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나면 제가 꼭 답변을 다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025학년도 원서 변수가 많다고 하지만 그 변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이 진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여론이 얼마나 자신이 하향 지원을 하고 있느냐. 즉 진학사에서 7칸, 8칸, 9칸으로 잡아주고 있는 대학은 내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라 실제로는 원서를 쓰면 안 되는 대학입니다. 너무 낮게 후려친 거예요, 점수를.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원서를 잘 쓰시면 올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2024년의 영상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고요.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2025년에는 더욱더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랑쌤이었습니다.